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피광 통키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치 이슈 참 많습니다. 또 경제도 쉽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그래도 기대와 희망이 보입니다. 정치는 언제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더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소용돌이인가요? 태풍인가요? 허풍인가요? 전당대회도 뭔가 좀 이 구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후보자 등록을 했고, 자,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거의 이 후끈 더 달아올라서 난방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난방비가 아니라 이제 에어컨을 좀 켜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준석 전 대표를 대리해서 천하람이 등장을 했다. 또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의 김용태 전 의원 아닙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허남. 이런 이준석 라인, 태풍입니까? 허풍입니까? 태풍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거고, 허풍으로 얘기하기에는 또 과소평가하는 너무 것이고.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면은 또 폄하하는 거고. 예.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또 예. 이제 이준석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고, 분명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명예 회복을 하든지,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또 이제 이준석 라인으로 계셨던 분, 방금 얘기한 천하람, 허은하, 예. 김용태 이런 김용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기인도 있죠. 네. 앞으로 정치 생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라인을 다른 쪽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라인에서 뭔가의 발버둥을 치든지, 생존 방식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생존 방식을 찾는 거라고 봐요. 일단 이제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최고위원회 당선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든지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라인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라인의 이준석계의 영향력이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자, 천하람 전남 순천과 위원장 4명으로 정리되는 컷오프 통과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하람을 넣고 여론조사를 해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최고위원 경선도 사실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컷오프 4등 안에 들어가면 대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고. 자, 그럼 홍 기자님도 일단 4명인데 4위는 모르겠는데 1, 2, 3위는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걸 종합해보면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이다. 이건 이견이 없으신지요? 그렇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당원들의 표가 10에서 한 15만 명을 추산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0에서 15만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거의 지금 80만 명 정도, 한 20% 정도 될 수 20% 정도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20%라면은 4등이 아니라 잘하면 결선까지 이제 올라가겠네. 천하람이.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건 그렇게 지금 4등 하기도 힘든데 무슨 10에서 15%. 채널A가 틀렸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4, 5만 명 정도 되는 당원 있잖아요. 당원 중에서 투표율이 저는 진짜로 40% 넘어가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다. 그 안에 헛방도 많다? 아니, 헛방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지난번 20
25만 명 2021년 6월달 전당대회에서 그때는 당원이 25만 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6월 11일 2021년입니다. 25만 명이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투표한 사람 45%예요. 아하. 그리고 그 이전 투표율이 30%를 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지금 80만 명까지 늘었다, 4, 예. 5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투표율이 더 떨어져야 이번에도 정상이죠. 끼케야 300만 명 정도, 30만 명 정도일 테다. 30만 명도 투표하기 어려울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그럼 이 어려울걸요? 실제 85만 명, 90만 명 운운하는데 실제로는 30만 명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실제 당원 투표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후보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김기현이죠. 아니 근데 뭐 30만 명도 안 된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투표율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정도다. 뭐 그 정도로 뭐 당원들이 관심이 낮다 내지는 뭐 투표율이 형편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저기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전당대회가 50%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뭐 방송에서는 85만 명, 90만 명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조사와 비슷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다. 아니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례에 따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2021년 6월달 전당대회에서 그때는 국민 여론조사 지지층 여론조사 30%가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1위였죠. 나경원을 더블 스코어도 넘게 이겼어요. 그렇죠. 58대 23인가. 야, 역시 58대 23인가. 정말 최고입니다. 더블 스코어도 넘게 이겼어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그 47대 44로 나경원이 3% 앞섰죠. 이걸 어떻게 다 기획하십니까? 아니 그 당시 뉴스에 다 나왔어, 기사에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역전을 해도 너무 심하게 역전을 했죠. 너무 심하게.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아닐 거다. 왜 그러냐 이제 뭐 한 60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때보다는 20, 30대나 또 투표하고 싶으면 욕구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거보다도 20, 30대나 수도권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그 60대 이상과 영남권에 상당히 치중됐던 당원 비중이었고 지금은 약간 전국적인 그 인구 비중과 이제 비슷하게 갔다면 당연히 이제 그 당원 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신규 당원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의 투표율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면 지금의 당 지지층 여론조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가장 크게 다른 건 뭘까요? 그 당원은 조직화된 사람들이고 이거 저기 당 지지층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자유 의지에 따라서 전화가 오면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고 그렇군요. 그거랑 가장 큰 차이가 있죠. 홍 기자님 말씀은 그래서 당원들은 오히려 김기현 쪽으로 좀 더 결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이제 조직력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야 뭐 국민의힘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뭐 지난 대선 때 이제 단일화 연대할 때 이제 들어온 거고 김기현 의원이야 뭐 터질 때가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조직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천하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원의 조직력, 조직도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뭐 조경태, 황교안, 뭐 윤상현 뭐 이런 분들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홍 기자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천하람의 등장이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하는 시점은 2월 4일 토요일인데 시점에서는 최근 나왔던 조사 결과가 대체로 안철수 의원이 앞서가는 그런 결과인데 천하람이 등장하면 안철수 의원의 표를 가져간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천하람이 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놓고 윤핵관을 집중 비판을 했잖아요. 간신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나라 망친다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그러면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는 윤핵관 쪽에 대한 집중 포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약간 원래 뭐 이준석과 안철수도 결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윤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표를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냥 궁금해서 홍 기자에게 여쭤보는데 덩치로 보면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히 큰 덩치인데 이게 작동될까요? 다음 주제로 얘기하시죠. 자, 여론고수 씹혔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여론고수를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배종찬, 홍영님 두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